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경험 바탕으로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 옹일환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종류나 환경이 매우 다양하고 이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 방식들이 무척이나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특례 입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나아가 단순히 옹일환이라는 저 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한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기획 영상 특례 입시 전문가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베트남의 호치민과 하노이 두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학, 이코노믹스와 경영학 과목을 지도하고 계신 토미윤 선생님을 모시고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코노믹스 경제학과 경영학 과목, 특히 이콘 경제학의 경우에 문과를 구분하지 않고 다수의 학생들이 공부하여 성적을 취득하게 되는 이 매우 중요한 필수 과목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토미윤 선생님은 해외에서 IB, AP, A레벨 등 다양한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콘과 비즈니스 과목을 지도하신 경험이 매우 풍부한 만큼 이번 토미윤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코노믹스와 비즈니스 과목을 공부하고 IB, AP 등의 성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토미윤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토미윤 선생님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토미윤 선생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미윤입니다. 지금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대면으로 이코노믹스하고 비즈니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토미윤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은 나왔고요. 또 해외에서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래 살았네요. 주로 영어권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자기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빼먹은 이야기? 네, 지금 비대면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네. 학생들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주로 가르치는 거는 IB 이콘하고 비즈니스. 그거를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AP 이콘. 네. 자, 그리고 IGCSE 이콘과 비즈니스. 네. 그리고 A레벨. 네.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보면 방송이란 이렇게 유튜브지만 네.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좀 빠뜨리면 질문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질문을 좀 학습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우리 이코노믹스가 이제 보통 이제 미시하고 것이 네. 이렇게 이제 보통 마이크로 그다음에 네.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이런 그 이코노믹스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네. 이런 이제 그 이코노믹스 과목의 특성이랄까요? 난이도 네. 아니면 공부해야 될 양이 좀 어떤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예. 이콘도 하고 네. 또 비즈니스도 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콘이 한국 학생들은 주로 이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콘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콘에서 일단은 IB 같은 경우는 네. 마이크로와 매크로만 나뉘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이크로, 매크로,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A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하고 매크로 이렇게 네. 이제 둘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IB 하는 학생이 저한테는 지금 현재는 많은 편이고요. AP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네. IB 쪽에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를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일단 마이크로를 처음에 배울 때는
마이크로 내용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경제학이 생소하고 처음 들어갔는데 네.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난해한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는 매크로를 들으면 학생들이 이거는 좀 아는 얘기가 좀 나온다. 네네. 뉴스에서 들어본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예. 언임플로이먼트가 어떻고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좀 어렵지 않네, 쉽네 이렇게 네네. 반응을 보이고요. 네. 마이크로를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이론 중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네.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는 처음에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죠. 또 처음 예. 배우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이크로는 이론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딱 돼 있어서 네. 적용보다는 그 정립돼 있는 이론을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는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매크로는 이해가 되는데 쉬운데 네.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막상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네. 네. 이제 현실 경제하고 많이 연관돼 있고, 그렇죠. 네, 예. 단순히 그냥 그 theoretical한 측보다는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분석이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실질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마이크로보다는.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보면 어떻게 처음에 보면 그 그래프라든지 네. 약간 보면 수학적인 내용들. 네. 저도 옛날에 대학 때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그 혼자서 좀 공부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마치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처음 좀 보다가 한참 안 보고 또 다시 또 처음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도 마이크로를 처음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예. 마이크로 할 때는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매크로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글로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글로벌이 이전에 우리가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기 전에 실러버스가 바뀌기 전에는 네. 이전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나오고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용들도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네. 바뀐 실러버스상에서 내용도 많이 강화됐고 네.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고 예.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글로벌 내용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이 현실 경제, 전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막상 글로벌을 알면은 마이크로나 매크로를 할 때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그젬플로 쓸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까지 해야 되는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제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이 약간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네. 왜냐하면 코비드 19 이후로 네. 과거에 이렇게 가르치던 많은 선생님들이 네. 본국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서 많은 학교에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나오면서 예. 진도를 따라가는 거를 허덕이고 있는 학교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진도를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네, 바뀐 말씀이시죠?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비를 경험이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선생님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일단 학교에서 너무 혼선이 많아요. 네. 학교 선생님들이 예. 내용 뽑아주는 것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네. 처음 마이크로나 이런 데서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을 거의 못 해주고 예. 시험 보기 전에 문제 푸는 능력들을 못 키워주고 거의 진도만 겨우겨우 어떻게 떼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떼지도 못하고 끝나는 학교들이 많았던 것 그러면 같아요. 학생이 이제 파이널 시험 같은 경우에 매우 앞을 보겠네요. 매우 애를 예. 볼 수밖에 없는 네. 이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제 금년도 시험 한에서는 네. 약간 시험 문제에 원래 실러버스에서 이렇게 낸다 하는 방식을 조금 완화해서 이번 시험은 냈어요. 예. 예. 그래서 두 문제 풀어야 될 걸 한 문제를 골라서 풀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네. 학교들이 너무 선생님들이 제대로 못 해줘서 예. 그렇게 했고요. 예. 내년 시험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금년 시험은 점수가 그래서 성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학생들이 오히려. 네. 근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IB에서 그 글로벌이라는 게 네. 흔히 얘기하는 뭐 국제무역, 무역학 뭐 그런. 그렇죠. 글로벌은 예. 결국 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하고요. 네.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라고 예전에는 다른 두 개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를 하나로 붙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붙이면서
이전에는 디벨롭먼트를 거의 선생님들이 안 가르쳤고 네. 굉장히 소홀히 했는데 예. 그 내용을 강화했고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내용이 상당히 풍성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페이퍼 2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진도를 좀 빨리빨리 떼줘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진도를 빨리 떼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몇 달 동안 파이널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풀어주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시키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서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이코노믹스 과목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저는 이제 그 서브젝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코노믹스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발음도 저보다 훨씬 좋으시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이렇게 도전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가능성이 많긴 한데 네. 보통 그 외에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코노믹스 과목을 공부해서 네. 성적을 취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운다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IB 같은 경우는 네. 학교에서 이제 코र्스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IB는 IB 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보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는, 네. 그 AP를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예. 일반 한국 학교, 한국국제학교라든지, 네. 또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네.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AP 점수를 스펙에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A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하고 매크로를 두 개의 과목으로 하니까 시험을 두 개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를 하면서 시험 두 개의 과목에 대한 점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할 만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믹스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이 문과 학생들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이코노믹스나 비즈니스 같은 거는 네. 문과냐 이과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모든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네. 모두가 해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난주에 그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네. 여기를 한 일주일 있다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단한 회사의 최고 가는 엔지니어인데, 예. 엄청난 친구죠. 근데 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경제나 경영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한국에서 웬만한 대학들이 요즘 다 더블 메이저가 가능하니까, 네. 이과를 가는 학생들이 무조건 경제 아니면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 친구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하고 다른 엔지니어들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네. 자기는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이제 개발해낸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한 기계들인데 전 세계에서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기계를 만들 때 네. 단순히 공학적으로 해가지고 기능만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마켓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기계를 만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자기가 만든 기계하고 다른 엔지니어가 만든 기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제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네. 하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많은 인물들이 보면 다 이제 공학도인데 네. 그분들이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네. 진짜 기술이 좋았던 진짜 엔지니어는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일만 하고 말았고, 네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거나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네네. 예, 그렇죠. 그런 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중요한 것.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주먹구구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이제 시끄러운 FTX라는 기관에 있는 그 CEO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회사 운영하는 원칙
네. 이런 것도 지식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중업국으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도 그렇죠. 들기도 안타까운 하고. 일들이 많죠. 네네. 미국의 그 네. 옛날에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절에 미국은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회사에서 어느 한쪽에서 뭐가 개발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네. 또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발만 하는 거예요. 개발해놓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전술도 적절한 전략도 나오지도 않고 네네. 그렇게 묵혀둔 것들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네. 코닥에서 만들어냈는데 네. 자기네들은 그 필름 카메라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가려고 그냥 썩혀둔 거죠. 네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기술을 개발해놓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일들이 미국에는 숱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 경제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네. 힘들겠죠. 앞으로 어느 예. 사회에서인지 리더가 되기는 힘들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학 가기 위해 성적을 추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이 보통 이제 오면 이 AP 과목 성적을 취득할 때 네. 아마 요즘은 이제 한국대학교 아이들이 과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좀 AP 그 기관의 어떤 그 제한도 생기고 해가지고 네. 이 아마 이제 시험 성적을 취득하는 게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전에는 보면 이렇게 오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욕심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이렇게 독학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무조건 또 혼자 할 수는 없는 시험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이 공부해서 그 AP 성적을 취득하는 케이스들이 그 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있는데 보였을 때 이 한국대학교 아니면 이런 비영어권 베트남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보통 이제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보면 이제 그 로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이코노믹스를 공부해서 AP 시험을 본다 그러면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선생님 보였을 때 뭐 한계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아닐 것 같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이런 학생들한테 한번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예. AP 과목 중에 네.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몇 과목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물론 캘큘러스 쪽도 그렇고요. 네네. 그 다음에 비교적 피직스도 그렇습니다. 피직스도 영어 실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이코노믹스가 있어요. 자, 이코노믹스가 굉장한 영어 실력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AP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IB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에세이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IB는. 네. 자, 그런데 AP이코는 이제 MCQ가 있고, 그러니까 즉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고 네네. 주관식인 FRQ가 있는데 네. FRQ가 점수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네. FRQ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단답식이에요. 에세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의견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뭐가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렇게 물으면 올라간다. 또 네. 어떤 문제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유를 설명해라. 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럼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완벽한 심지어는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노트 테이킹 하는 방식을 활용해도 돼요. 어떻게 약간 메모하듯이 네. 그래서 요약 정리하듯이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네.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최소한의 라이팅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맞춰가지고 이 시험도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P가 비교적 할 만한 게 AP권이 할 만한 게 AP는 IB나 그런 거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틀에 박힌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똑같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AP는 이거다라고 자기네들이 답을 정해 놓습니다. 이거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다른 얘기를 썼다. 점수가 안 지죠. 안 나와요. 예. IB하고 정반대죠. IB는 밸런스드 뷰를 갖추기를 원하는데 그냥 AP는 자기네들이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냥 네.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보던 그냥 주관식 그냥 시험, 네. 단답형 주관식 그런 시험. 식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할만하고요. 당연히 한국 학교 학생들이 안타까운 거는 한국 학교 학생들이 AP에 대한 관심을 너무 안 가지고 네.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시고 학교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들이 너무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통 이제 경제학과 보통 보통 문과에서는 경영학과가 안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 가서도 학생이 대학생만 잘하려고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인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걸 어떻게 했는데 너무 또 어렵다 이걸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네. 상담하다 보면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공부를 이건 뭐 시험을 떠나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네. 그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AP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러 오는데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예. 이제 그 너무 보통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AP 이콘 그 인강 한번 들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정말 인강만 가지고 이렇게 다 해내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한테 이제 시험이 한 2, 3주 남았는데 와요. 예. 그런데 인강을 들었는데 인강을 학생들이 끝까지 다 안 들어요. 게을러 가지고 또 다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다들 보면 어떠냐면요. 예.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학생이라 마이크로는 한 번은 들었대요. 네, 네. 듣고 매크로는 앞에 좀 듣다 말았대요. 네. 그럼 매크로는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주 남았는데 와서 해주래요. 네. 자, 그런데도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좀 있는 친구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한 경우도 있어요.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 매우 뛰어난 친구는 정말 10회 수업으로만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둘 다 5점을 만들어줬는데 네.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인강으로 다 된다는 식으로 어머님들끼리 얘기하는데 막상 자녀분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시간만 날려버리고 그러는데 인강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잘 하고 네. 최소한 저한테 와서 배울 때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오면 저는 그냥 어느 정도만 준비가 돼 있으면 5점을 무조건 만들어 줍니다. 네. 예, 거의 뭐 예외적인 한두 명을 빼놓고는 예. 거의 뭐 다 항상 예. 5점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어떤 애는 전부 다 5점 나오고 예, 예. 그런 애들도 있고요. 네. 어떨 때는 5점 못 나오는 애들이 나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왔는데 학습 능력도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론도 인강으로 하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너무 이게 뻔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네. 이코노믹스가 지금 보면 크게 어쨌거나 마이크로가 있고 매크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과목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과목을 형성하는 건데 아무래도 시험이 이렇게 두 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네.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였을 때 이렇게 한 가지만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두 과목을 다 하는 게 좋은 건지 필수적인 건지 아마 그 부분 의견 어떠신가요? 한꺼번에 해야죠. 예. 왜냐하면 그래도 AP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 과목 수가 있잖아요. 어느 예, 정도는 그래도 예. 좀 제출을 해줘야지 그 그렇죠.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 결과가 되는데 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려면은 어쨌든 이콘을 다음 해로 끌고 가버리면 안 되죠. 네. 한 번에 할 때 딱 끝내버려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저처럼 점수 찍듯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네. 그게 이제 많이 쉬워지겠죠. 왜냐하면 AP 같은 경우는 너무 틀에 박힌 식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출문제의 모든 경향과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네. 이런 사람하고 공부를 하면은 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네. 사실 혼자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겠고 네. 네.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또 한 가지가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거의 설명해 주시면서 아마 다 다른 내용 같긴 한데, 네. 이제 IB 이콘하고, 네. 이제 AP 이콘하고, 네. 제가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아니, 그 한번 부분도 또 좀 보완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해 있을 것 주세요. 같고요. 네네. 일단 이제 IB 설명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AP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AP는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네. 깊이가 깊지는 않고요. 네. 그 대신 IB에서 안 다룬 문제까지 다뤄요. 네. 그래서 틀에 박힌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으로 IB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IB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IB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드 뷰를 갖춰야 되니까 예. 이런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IB에 문제가 나왔는데 막상 보면은 이거 그래 이거 다 공부했던 거 이거 써야지 그리고 답을 쓰다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IB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교과서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 보면 무슨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버먼트가 쓰는 정책이 있는데 네. 자 이 정책을 쓰는 거에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렌트 컨트롤 한다고 해봐요. 네. 그럼 렌트비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리도록 뉴욕시티에서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2019년 되면서 더 강화했죠. 기존의 그 규제를 더 강화했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를 살펴보면 네.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평가해봐라, 이밸류에이트 해봐라. 네. 거기에 대해서 렌트 컨트롤 같은 거 렌티드 하우징 마켓에 거버먼트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 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양쪽 측면을 다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즉 개입했을 때 네거티브한 측면을 물어봤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다 양쪽을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예. 교과서에 보면 네거티브한 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준비가 안 돼 있죠.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교과서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분석을 해서 다 가르쳐 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은근히 IB는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싶었는데 막상 풀려고 하면 맥히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